지금부터 체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체조의 매트 운동 동작에 대한 이론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매트 운동의 앞구르기 동작, 매트 운동의 뒤구르기 동작, 매트 운동의 덤블링, 그리고 매트 운동의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매트 운동의 습득 순서는 앞구르기, 무릎 펴 앞구르기, 물구나무 앞구르기, 뒤구르기, 무릎 펴 뒤구르기, 뒤구르기 물구나무, 덤블링은 옆돌기, 직전, 핸드스프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매트 운동의 앞구르기는 앞구르기의 전반부 동작에서 제일 중요한 동작은 앞구르기 회전 동력인 속력을 주는 단계인 무릎을 굽혔다가 점프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은 손을 몸이 기울어지면서 짚히는 곳에 정확하게 짚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을 짚을 때 편하게 짚히는 대로 하는 것은 구르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구르기의 힘의 동력은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점프력을 이용하지만 만일 몸을 기울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짚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고 편하게 짚는다면 구르기의 다음 동작은 많은 분대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동작을 잘 이룬다면 전반부의 동작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릎 굽혀 구르기와 무릎 펴 구르기를 할 때와는 상관없이 실시하는 시점에서 무릎을 차는 동작은 간결하면서도 힘있게 차주어야 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굴러야 합니다. 앞구르기의 후반부 동작에서 중요한 동작은 돌아가는 몸을 웅크리고 회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작은 몸의 회전 중 뻗어진 다리를 곧바로 당겨 접지 않고 곧게 뻗어 있다가 일어나기 직전에 후반부에서 다리를 접어야 합니다. 구르기를 하기 위한 충분한 운동량을 얻기 위해서는 똑바로 편 몸을 다리를 굽히기 전에 다리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며 몸을 굽혀야만 충분한 운동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구르기 동작 중 앞구르기의 후반부 동작과 전반부 동작 그리고 앞구르기 전체 동작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은 몸의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무릎 굽혀 앞구르기의 후반부 동작은 무릎을 잡고 앞뒤로 흔들기 동작을 실시합니다. 손은 무릎을 잡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머리는 무릎 방향으로 당기고 발은 바닥으로 내리며 앞뒤로 반동을 주며 흔들어 주기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앞구르기 후반부 동작입니다. 전반부 동작은 팔을 곱게 뻗어 손을 팔 앞쪽 40cm 앞에 어깨 넓이로 손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짚으며 다리에 탄력을 줍니다. 앞구르기 전체 동작은 손을 짚기 전에 무릎을 자연스럽게 80에서 90도를 구부렸다가 탄력을 주면서 손은 발 앞 40cm 앞에 짚으며 무릎을 곧게 뻗어 후반부 동작에 들어갑니다. 앞구르기 동작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구르기 동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매트 운동의 무릎 펴 앞구르기 동작입니다. 무릎 펴 앞구르기는 구르기 중에서 가장 어렵고 잘 안되는 동작입니다. 그것은 높은 유연성을 확보를 요구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본기를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까다로운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이밍 연습과 유연성의 연습 없이는 잘 되지 않는 동작이므로 다음의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면서 동작에 임해야만 합니다. 뒤로 누웠다가 일어서기의 동작들, 눕는 동작 시의 손동작, 일어날 때 손채기 동작, 누워서 하는 여러가지 유연성을 기르거나 감각의 적응을 기르는 동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펴 앞구르기의 후반부 동작이며 이 동작은 무릎 펴 앞구르기의 전반부 동작입니다. 무릎 펴 앞구르기의 전체 동작입니다. 우선 무릎 펴 앞구르기 후반부 동작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다리의 중심이 아래 방향으로 내리며 다리가 바닥에 닿을 때 손은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위치하도록 집으며 바닥을 누르며 엉덩이를 듭니다. 무릎 펴 앞구르기 전체 동작은 손을 짚기 전에 무릎을 자연스럽게 팔 90도로 구부렸다가 탄력을 주면서 손은 발 앞 30-40cm 앞에 짚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숙여 머리의 정수리 부분부터 매트에 닿고 다리 중심이 아래로 내리며 다리가 바닥에 닿을 때 손을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위치하도록 짚으며 바닥을 누르고 엉덩이를 들며 중심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중심이 앞으로 이동한 후에는 턱을 당기며 일어섭니다. 매트에 손을 짚은 손은 손끝까지 힘차게 매트를 밀어 머리를 앞쪽으로 숙여야만 일어나기에 도움이 됩니다. 앞구르기와 무릎 펴 앞구르기의 전반부 동작의 차이점은 무릎 펴 앞구르기보다 무릎 펴 앞구르기의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무릎 펴 앞구르기 전반부 동작은 조금 더 강한 점프력이 필요합니다. 무릎 펴 앞구르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트 운동의 물구나무 앞구르기 동작입니다. 물구나무 앞구르기는 물구나무 동작을 우선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구나무 앞구르기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하고 난 후에 물구나무 습득을 했다는 가정하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우선은 물구나무 구르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구나무 앞구르기 기초동작 1과 기초동작 2 그리고 전체 동작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화살표를 보시면
우리가 신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물구나무 구르기의 기초 동작 중 물구나무 서기 앞구르기의 후반부 동작은 바닥에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합니다. 다리의 중심이 뒤로 넘기며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당기며 앞구르기 동작을 실시하며 일어섭니다. 지금 물구나무 서기 앞구르기 기초 동작 1과 물구나무 앞구르기 기초 동작 2는 서로 같은 앞구르기 후반부 동작이지만 서로 다른 점은 앞구르기 기초 동작 1은 제자리에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중심을 이동하면서 실시하는 동작이며 물구나무 앞구르기 기초 동작 2는 벽에 다리를 댄 상태에서 팔을 펴고 팔을 구부리면서 후반부 동작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구나무 앞구르기 전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한 후 발끝이 넘어갈 때 팔을 90도 정도 구부리며 버텨야 합니다. 손가락 앞쪽으로 머리의 정수리 부분부터 매트에 닿으며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당기며 앞구르기 동작을 실시하며 일어섭니다. 물구나무 앞구르기 동작은 물구나무 후 다리가 모아진 후에 구르기 동작이 실시되어야만 정확한 물구나무 앞구르기 동작입니다. 물구나무 앞구르기 동작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매트 운동의 뒤구르기입니다. 뒤구르기는 앞으로 구르는 것과 그대로 뒤로만 구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림이나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면 그렇게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른 감각과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해 보자면 우선 앞구르기와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공포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세를 아무리 정확히 하려고 해도 흐트러지기가 일쑤이며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부드럽고 쉽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본 자세를 취한 뒤에 앉는 동작을 할 때는 손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면서 손바닥을 하늘로 보이게 하고 팔꿈치를 밑으로 향하게 하여 손을 얼굴 앞쪽에 오게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며 뒤로 중심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는 턱을 바짝 당겨서 목과 등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뒤로 구를 때 부드럽게 혹은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팔을 많이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하늘로 너무 들어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동작은 팔을 미리 매트에 집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며 자세를 유지하고 순서대로 구르게 되면 아무런 저항 없이 손을 짚으면서 자연스럽게 굴러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뒤로 구르기를 할 때면 처음부터 미리 앉아서 천천히 구르는 경향이 있는데 엉덩이가 수직으로 있게 되거나 수직으로 앉으며 구르기를 한다면 스피드가 줄어들고 잘 안 굴러지기 때문에 자세의 결함이 속출하고 억지로 몸을 비틀거나
편은 안 좋은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뒤로 구르기의 포인트는 몸을 뒤로 이동시키는 자세의 정확한 동작과 구를 때의 변화 없는 자세 유지입니다. 즉, 턱을 당기며 등이 동그랗게 말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손은 자연스럽게 매트에 집으면서 힘을 주어 버티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뒤구르기의 전반부 동작, 후반부 동작, 뒤구르기 전체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도 화살표 방향이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무릎 굽혀 뒤구르기 전반부 동작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손은 귀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뒤로 누워 흔들기를 하며 바닥에 손을 짚습니다. 이때 시선은 무릎을 향해야 합니다. 후반부 동작은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 서기에서 무릎을 굽혀 바닥으로 다리를 내리며 팔을 밀어주거나 밀어주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무릎 굽혀 뒤구르기 전체 동작은 손을 귀 옆으로 내리며 무릎을 90도 정도 앉습니다. 엉덩이를 매트 아래쪽으로 앉으며 무릎을 뒤로 밀어주어 엉덩이와 등이 매트에 닿게 합니다. 턱을 당기고 손은 뒤로 넘기며 매트에 손을 짚고 중심이 뒤로 향하게 구릅니다. 이때 손을 짚는과 동시에 턱은 앞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매트를 짚는 팔은 밀어주면서 일어섭니다. 뒤구르기 동작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매트 운동의 무릎 펴 뒤구르기 동작입니다. 무릎 펴 뒤구르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포감인데, 엉덩이를 선 상태에서 갑자기 매트에 대려고 하니 충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 생각해서 오는 착각일 뿐 설명을 하고 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 자세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자신의 몸을 접어 기울여서 결국 매트에 엉덩이를 댈 때 거의 매트에서 몇 센티미터 안 떨어진 위치에서 구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체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낮게 중심을 가져간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상체를 최대한 다리 쪽으로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붙인 다음에 뒤로 이동하면 스피드가 줄 것이고, 넘어지면서 붙이면 타이밍이 맞추기가 힘든 양면이 있으니 초보자일수록 자세를 가다듬는 차원에서 가슴을 다리에 붙이고 손을 뒤로 짚으면서 천천히 구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보는 동작은 무릎 펴 뒤구르기의 전반부 동작이며 무릎 펴 뒤구르기의 전체 동작입니다. 무릎 펴 뒤구르기의 전반부 동작은 무릎을 펴고 바닥에 앉아 중심을 뒤로 이동하면서 손을 귀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뒤로 누워 흔들기를 하며 바닥에 손을 짚습니다. 이때 손을 짚을 때는 시선은 무릎을 향해 하며 손을 짚는 타이밍에 턱을 당겨 주어야 합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발끝이 뒤에 있는 매트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펴 뒤구르기의 후반부 동작 같은 경우는 전반부 동작을 실시한 후 준비 동작부터
시작하게 되면 후반 구르기 자체의 회전력이 발생하여 뒤구르기가 완성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동작은 무릎 굽혀 뒤구르기 동작과 흡사합니다. 무릎 펴 뒤구르기 전체 동작은 손을 아래로 내리며 가슴을 다리에 붙입니다. 손은 뒤쪽으로 쭉 뻗어 엉덩이의 중심을 뒤로 이동하면서 손부터 바닥에 짚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습니다. 엉덩이 중심을 뒤로 넘기며 손은 매트에 짚고 엉덩이와 다리 중심을 뒤로 이동하게 하여 매트에 짚은 팔을 밀어주어야 합니다. 무릎 펴 뒤구르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트 운동의 뒤구르기 물구나무입니다. 뒤구르기 물구나무의 기초 동작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손은 귀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뒤로 누워 흔들기를 하며 바닥에 손을 짚는과 동시에 굽혀있던 다리를 위로 힘차게 차며 팔을 지지합니다. 다리를 위로 차는 것과 팔이 지지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뒤구르기 기초 동작 같은 경우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찰 때 골반의 위치가 펴져 있어야 합니다. 골반의 위치가 펴지지 않을 경우 각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 각이 생기는 원인은 다리를 위로 차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만 피기 때문에 무릎 펴 뒤구르기 동작처럼 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구르기 다리차기 동작을 할 때는 힙과 골반이 일직선으로 펴져야지만 정확한 동작입니다. 뒤구르기 물구나무 전체 동작은 손을 귀 옆으로 내리며 무릎을 90도 앉습니다. 엉덩이를 매트 아래쪽으로 앉으며 무릎을 뒤로 힘껏 밀어주어 엉덩이와 등이 매트에 닿게 합니다. 이후 턱을 당기고 손을 뒤로 넘기며 매트에 손을 짚는과 동시에 구부렸던 다리를 힘차게 위로 차고 팔을 밀어주며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다리를 모아 천천히 내려옵니다. 뒤구르기 물구나무 동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매트 운동의 덤블링입니다. 덤블링은 손을 짚고 돌기에는 옆돌기, 앞돌기, 뒤돌기 세 종류가 있는데 앞돌기와 뒤돌기는 기술이 발전되어에 따라 아크로바틱 요소에서 활용되는데 옆돌기는 아크로바틱 연기 기술로서는 활용과 자체 동작으로서의 여러가지 응용 동작이나 마루 운동, 도마, 평균 대 기본적 기술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옆돌기는 몸을 옆으로 돌지만 앞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몸만 옆으로 할 뿐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일직선이 되어야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돌기는 한 발을 앞으로 놓고 뒷다리는 무릎을 펴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차는 다리를 뒤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리며 뒷다리를 힘껏 차 올립니다. 차는 다리는 무릎을 펴서 허벅지를 차며 머리를 들고 시선은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리를 벌려 옆돌기 물구나무 자세를 만듭니다. 이때 등판을 펴고 온몸을 하늘로 밀어주며 몸에 힘을 줘야 합니다. 옆구리를 재며 한 발씩 바닥에 내디디며 일어섭니다. 몸의 방향은 옆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에서 옆돌기의 전체 동작과 옆돌기 180도 동작 두 동작이 있는데, 옆돌기 동작과 옆돌기 180도 동작은 서로 같은 동작이며 떨어지는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옆돌기 동작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기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트 운동의 라운드 오프입니다. 라운드 오프는 쉽게 얘기해서 측전이라고도 합니다. 측전 동작은 제자리 측전과 라운드 오프, 홉 스텝 측전 두 가지의 동작이 있습니다. 우선 홉 스텝입니다. 홉 스텝 같은 경우는 도움 닫기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측전 동작입니다. 도움 닫기 후 홉 자세를 만들며 다리차기 준비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도 옆돌기와 마찬가지로 차고자 하는 다리를 뒤로 위치하게 합니다. 손은 앞으로 내리며 뒷다리를 힘껏 차 올리며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차는 다리는 무릎을 펴서 허벅지를 차며 머리를 들고 시선은 앞을 바라봅니다. 이때 손은 한 손 한 손 바닥에 짚고 짚는 위치는 첫 번째 손은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며 다리를 앞쪽으로 밀어주며 짚습니다. 두 번째 짚는 손은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짚습니다. 이래야만 몸에 회전력이 발생하여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두 손을 짚은 후 다리를 모으며 물구나무 서기를 만듭니다. 물구나무 서기 자세에서 양손을 밀며 일어서면 측전 동작이 완성됩니다. 지금 보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부위가 움직이는지. 측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자리 홉 스텝 측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트 운동 동작은 핸드스프링입니다. 핸드스프링은 체조를 배우거나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핸드스프링의 오해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핸드스프링은 손을 짚고 앞돌기일 뿐, 우선 앞돌기 뿐이지 공중돌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이나 오해가 풀리면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공포감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공중돌기와 손짚고 돌기는 작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공중을 돈다는 것은 우선 높이 떠 있는 상상을 하게 되며 또 그렇게 해야만 공중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짚과 앞돌기는 말 그대로 손을 일단 바닥이나 매트에 집은 상태에서 물구나무를 경과하면서 넘어가야지만 실제로는 공중회전이 1회전이 아니라 물구나무에서 반바퀴, 즉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돌아간다 해도 180도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스프링은 돈다라기보다는 버틴다, 물구나무 서서 버티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핸드스프링은 한발 핸드스프링과 두발 핸드스프링이 있습니다. 한발의 핸드스프링 같은 경우는 연습 동작을 실시할 경우 한발 핸드스프링, 두발 핸드스프링을 실시하기 위해 습득하는 동작입니다. 핸드스프링 중 한발 핸드스프링은 도움 닫기 이후 호흡 자세를 만들며 다리 차기 준비 동작을 만듭니다. 이때도 차고자 하는 다리는 뒤로 위치하게 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리며 뒷다리를 힘껏 차 올리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차는 다리는 무릎을 펴서 허벅지를 차며 머리를 들고 시선을 앞을 바라봅니다. 다리를 벌려 물구나무 자세를 만들며 어깨를 버티고 허리가 약간 제지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때 허리에 힘이 풀리거나 혹은 힘없이 허리가 제지면 핸드스프링이 아닌 허리제기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힘을 주어야만 정확한 핸드스프링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동작은 팔을 귀 옆에 붙여 손을 들고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하며 머리를 들고 몸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두발 핸드스프링은 도움 닫기 이후 호흡 자세를 만들며 다리 차기 준비 동작을 합니다. 이 또한 차고자 하는 다리가 뒤로 위치해야만 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리며 뒷다리를 힘껏 차 올리고 손은 바닥을 짚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차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다리 벌려 물구나무 자세를 만들며 어깨 버티고 허리가 약간 재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로 허리에 힘을 주어야만 합니다. 팔을 귀 옆에 붙여 손을 들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다리가 수직 방향에서 넘어간 다음 떨어지기 전에 다리를 모아야 됩니다. 그 이후 머리를 들고 몸에 힘을 주며 일어섭니다. 핸드스프링 동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트 운동은 다양한 물구나무 서기 기초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벽에 대고 물구나무 섰을 때 우리의 몸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동작은 아래 방향이 아닌 위에 있는 방향을 정확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블럭을 이용하여 무릎 굽혀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이 동작은 블럭을 뺀 다음 실시하는 머리 대고 물구나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머리 대고 물구나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블럭을 이용하여 머리 대고 다리 벌려 물구나무 동작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4가지 동작의 연습 방법이 있는데 이 동작들은 모두 물구나무 서기 기초 동작이며 이런 동작들을 실질적으로 잘 습득하는 경우 물구나무 구르기와 혹은 뒤구르기 물구나무, 핸드스프링 옆돌기 모든 동작들을 실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손을 짚었을 때 물구나무의 손은 어느 위치만큼 짚는다. 어깨 넓이만큼 손을 짚으며 손끝에 힘을 주어 매트를 지지해야만 합니다. 지금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할 때 벽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합니다. 이때도 몸의 위치가 위로 향하도록 해야만 정확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실질적으로 물구나무, 팔펴 물구나무를 실시할 때 블록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이 동작에 몸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작은 제자리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할 때 보조자와 실시자가 서로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의 물구나무를 서로 잡아주며 어느 물구나무에 있을 때 내 신체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감각을 느끼기 위한 물구나무 서기 방법입니다. 위에 매트 운동 앞구르기로 나왔는데 이 동작은 제자리에서 연기 구성에 필요한 턴 동작입니다. 첫 번째는 90도 방향 이동이며 두 번째는 180도 방향 이동입니다. 두 동작은 발을 어깨 넓이만큼 한 발을 앞으로 나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90도 혹은 180도 턴을 하며 앞발이 뒷발로 모아주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수평잡기 동작들입니다. 수평잡기는 앞으로 잡는 앞형과 옆으로 잡는 옆형이 있습니다. 앞형은 비행기 모양으로 잡는 동작입니다. 옆형은 옆으로 몸을 직선으로 선 자세에서 한 발을 어깨 옆으로 들어 올려 3초 이상 정지를 해야만 정확한 동작입니다. 모든 수평잡기는 3초 정도 잡아주어야만 정확한 동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평잡기 동작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평잡기 동작입니다. 다음은 옆평잡기 동작입니다. 두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매트 운동 동작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실기 수업 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